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일단 우리가 우리 헌법 제1조를 함께 좀 생각해 그게 뭔지 그 텍스트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2016년부터는 아니고 2008년부터로 기억이 되는데요. 뭐 광장에서 이 그 헌법 제1조를 노래로 만들어서 약간 명랑한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들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저는 사실 헌법 제1조가 굉장히 의미가 깊고 영어로는 이제 profound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노래를 듣고 너무 가락이 명랑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하면서 아니다. 광장에서는 이렇게 좀 명랑하게 부르는 것이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바꾸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 노래를 통해서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헌법 제1조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1948년도 7월 12일에 확정이 되고 17일에 공포가 되었을 때는 이 두 문장이 하나의 조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1조의 1항이 1조이고 지금 1조의 2항은 2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장의 주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죠. 뭐 국어학 하시는 분들은 그것과 다른 대답을 찾기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이 헌법에 1조 이하에 우리 헌법이 지금 130조까지 있는데요. 이 130조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문장은 사실은 직접 화법으로 말하면 겹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대한민국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헌법의 텍스트를 보면 이것 자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아닙니다. 헌법은 분명히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여기 지금 안 써 있습니다만 2조에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자, 대한민국의 국민하고 헌법의 주어인 우리 대한국민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이 있고 그 있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일컫는 개념이고 우리 대한국민은 아직 대한민국이 없고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이를테면 창설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헌법을 말하고 있는 주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을 말하고 있는 주어는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이 우리 대한국민이 헌법을 약속하고 이 헌법을 선포한 다음에 그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중근 청년 안중근이 이 또를 그 처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왼손 약지를 자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수장으로 해가지고 대한국인 안중근 이렇게 쓰고 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표현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국인.
아마도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중근이 스스로를 생각했던 대한국인의 복수 형태가 아니겠는가. 3년을 시간을 앞으로 좀 가봅시다. 그 45년 8월 15일까지는 뭐였죠?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미남이라고 하는 총독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 조선 총독에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 총독 들으시오. 우리 대한국민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일본 왕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비운에 돌아가신 고종 황제에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종 황제님, 우리가 당신의 신민으로 500여 년 동안 조선 왕조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대한국민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연히 만만치 않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때는 민주의 편에서 투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유의 편에서 투쟁하기도 하고, 자유와 민주의 이 밀고 당기는 역설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삿바 싸움을 하면서 만만치 않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투쟁이 이 사회 자체를 끌고 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의 여러분 선배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실 여러 가지 아픈 역사들도 많이 남기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유와 민주의 이 길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서 누구 한 사람 만만치 않은 그런 나라를 만든 것은 크게 존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세상도 단 한 사람도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깜빡 죽는 게 아니고, 도대체 뭐가 어때서 그렇게 된다는 거요? 라고 따지고 자기 주장하고 함께 끝까지 붙어볼 수 있는 거, 만만치 않은 거. 헌법을 발화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자유를 가지고, 자신이 확보한 자유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탈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톨레랑스와 중첩적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자유를 기초로 우리 대한국민은 서로의 관계가 민주적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선언의 기초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치의 기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뒤에 자유와 민주 사이의 이 역설적인 관계, 계속적인 관계가 우리 체제의 동력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우리 헌법 1조는 일종의 영구혁명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구혁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제도의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 필요를 우리 헌법은 공화라는 말로 하고 있고, 그 탁월함이 기초가 되어서 이끌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기본 틀은 모두가 예외 없이 동일한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커먼로의 정신입니다.